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수학 정하식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식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8학년도 전공A 8번 문항 2점 배점의 단답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점화식에 대한 개념은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시퀀스라는 것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그 다음 번째 항은 바로 이전 두 항의 합으로 주어진다는 게 피보나치 시퀀스입니다.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이전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수열. 자,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항이 3개인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 그럼 2차 보조 방정식 개수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 수열에 대한 관계식에서 요 개수들 1, 1, 1이죠? 요 개수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을 R1 더하기 R2라고 두면은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시퀀스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미 우리 익숙합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이웃하는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거예요. 특정한 수 R에 대해서. 이 R을 뭐라고 봅니까? 공비라고 하죠. 등기수열입니다.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의 수열로 고칠 수가 있어요. R1 더하기 R2 1, R1 곱하기 R2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형태로 고쳐지나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고쳐지죠. an 플러스 1, an, an 플러스 1, an. R1과 R2가 다르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죠. 두 개가 주어지니까 바로 두 개의 등비수열이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R1과 R2가 같으면 바로 끝나버리죠. R1과 R2가 같으니까 R이라고 둘게요. F에 N-1, F2, R, F1, R에 N-2. 바로 등비수열 일반항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N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거는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양변에 R에 N제곱으로 나눠주더라. 그러면 R에 N제곱에 Fn, R에 N-1, Fn-1. R에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R제곱분의 F2, R분의 F1. 바로 이웃하는 항사의 차가 상수네요. 등차 수열이잖아요. 바로 일반항이 구해지죠. R1과 R2가 같을 때는. 자, 그러면 R1과 R2가 틀릴 때 어떻게 하느냐? 조금 길어지죠? 이 두 항을 빼면 되죠. 이 두 항의 차.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R1과 R2가 틀리다고 했으니까 바로 구해지죠. 이제 그 다음 R1과 R2 값을 대입하면 되죠. R1과 R2 값을 대입하면은 R1, R2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조금 길죠?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반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여기 뭐예요? 바로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이잖아요. 단순화 시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다음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1과
알파 2만 구하면 되잖아요. 알파 1과 알파 2 어떻게 구해요? F1, F2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입니다. 자, 지금 근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2분의 1 빼기 루트 5니까 이걸 제곱하려면은 제곱하는데 또 시간이 소비되잖아요. 이것 또한 줄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쓰는 아이디어가 제로 번째 항을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피보나치 시퀀스에 대한 규칙이 이전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번째 항이었잖아요. 그럼 제로 번째 항을 뭐로 정의하면 돼요? 0으로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럼 알파 1과 알파 2가 하는데 전혀 시간이 방금 2차 보조 방정식 이용하는 것만큼 걸리지 않겠죠? 알파 1, 알파 2.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2차 보조 방정식의 두 근이 R1과 R2이면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두고 풀 수 있죠. 여기서 알파 1과 알파 2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2차 보조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요 수열에 대한 관계식에서 개수 C1, 개수 C2를 그대로 개수로 갔죠. 그러면 2차 보조 방정식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약적으로 시간이 줄어들죠. 물론 이 또한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R1과 R2가 2차 보조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R1과 R2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 2차 보조 방정식 이용했을 때는 바로 구했어요. 증비수열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웃하는 항사의 차가 상수여서 등차 수열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R1과 R2가 같으면은 R1과 R2가 같기 때문에 이걸 R1이라고 볼까요? N을 한번 추가해 주면 됩니다.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한다. 제가 지금 자꾸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 그러면 4개의 항이 주어진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죠? 4개의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N은 그럼 4개의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몇 차 보조 방정식? 3차 보조 방정식. 개수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럼 세 근의 합이 바로 뭐겠다? 세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이에요. C1.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합이 되죠. 서로 다른 세 근이 존재하니까.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 그럼 이 세 근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어떻게 둔다? AN은 알파 1 R1의 n제곱, 알파 2 R2의 n제곱, 알파 3 R3의 n제곱. 여기서 이제 알파 1, 알파 2, 알파 3. 그러니까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2차 보조 방정식 때는 두 개의 연립 방정식 풀면 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서술형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서술형으로 출제하면은. 그럼 이 또한 중군 갖는 경우가 있죠. 하나 더 있죠. 3중군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군을 간다면 R1과 R2가 같다면 어떻게 두고 풀겠다? N은 알파 1 R1의 제곱, n제곱이죠. R1의 n제곱. 알파 2 어떻게 한다? n 추가. 알파 1의 n제곱. 알파 3의 R3의 n제곱.
3중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게 알파 3에 n제곱이 추가되고 R1에 n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화식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8학년도 18번 문항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문제가 두 가지예요. 점화식 찾고 일반항 찾는 거. 이거는 뭐 중등교육과정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A1이 얼마요? 1. A2는 그냥 이거 쓰면 안 되겠죠? A1에다가 얼마가 더해지는 거예요? 5가 딱 더해지네요. 그죠? 5 맞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A3는 3단계는 A2에다가 요거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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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가 더해졌습니다. 유추가 되시면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유추하기가 안 되죠? 네 번째까지 구해봐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세 번째 단계에다가 4개, 4개, 8개죠. 5개, 13개입니다. 그러면 유추가 되나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단계는 n번째 단계에다가 뭐가 더해질 거냐면은 5, 9, 13이네요. 그죠? 공차가 4고 초항이 5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어떻게 주어지나요? 4n 더하기 1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그럼 점화식 찾았죠? 그럼 이 점화식에 대한 일반항은 익숙한 거죠. 바로 n에다가 1부터 n-1항까지를 대입해서 변변 다 하더라. 그러면 n은 첫 번째 항 남죠?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4k 더하기 1. 이건 뭐 수능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2008학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살펴볼 거 없죠? 자, 2013학년도 38번 문항입니다. 이렇게 출제돼야죠. 항이 3개 주어져 있습니다. 0번째 항, 첫 번째 항. 왜 0번째 항 주어졌는지 예측이 되시죠? 왜냐면은 2차 보조 방정식. 그러면 2차 보조 방정식이 x제곱 3x 마이너스 1. 그러면 두군의 합이 3. 두군의 곱이 1. 이렇게 딱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를 써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제곱근이 포함이 되니까 0번째 항을 딱 해놨겠네요. 그죠? 출제자가. 신경 많이 썼죠. 자, 그러면 일반항은 뒤에는 알파1, R1의 n제곱, 알파2, R2의 n제곱, D0. 그러면 알파1, 알파2, D1. D1이 2분의 3 더하기 4로 또 옵니다. 그러면 알파1, R1, 알파2, R2. 여기서 알파1, 알파2로 구해서 이게 딱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랬을 때 A, B, P, Q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답안을 2차 보조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등비수열, 등차수열 형태로 구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렇게 풀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푸셔야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 P, Q가 다 구해지죠. 합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푸지 않고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딱 주죠. 그래서 D0번째, D1번째. 그러면 알파1과 알파2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 푸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비약적으로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험 때는 이 정도라도 풀어야 되겠죠.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따라서 A가 2분의 9, B가 마이너스 2분의 7, P가 2분의 3 더하기 루트 5, Q가 2분의 3 빼기 루트 5.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한다. (2018학년도) 문제 내 전공형의 8번 문항 2점 배점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바로 2차 보조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특성 당시 구하고 그것도 문제로 해놨어요. 그리고 일반항 구하고. 이건 아예 그냥 출제자가 수험생들을 배려한 거죠. 그냥 특성 당식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자, 붕어가 제거됐으니까 특성 당식, 개수들을 이용해서 2차 특성 당식 만들어지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러면 주어진 수열을 등비수열 형태로 이렇게 고쳐질 수 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부터 요 등비수열에 대한 점화식으로부터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으면 등차수열에 대한 점화식으로 나타나지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겠다? 결과적으로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의 거듭 제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의 거듭 제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잖아요. 2n 제곱분의 1, 3n 제곱분의 1.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들만 구하면 된다. 알파1, 알파2.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였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점화식 단원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점화식 단원에 대한 리뷰는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을 이용한다. 2차 보조 방정식은 수열에 대한 개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 C1, 두근의 곱 마이너스 C2.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둘 수 있다? 아이디어가 세 개의 항이 주어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2차 보조 방정식의 두근의 거듭 제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파1, 알파2를 구하기 위해서 A1, A2. 만약에 R1과 R2가
거듭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곱 계산이 복잡해지면은 아이디어가 제로번 제항을 디파인해서 계산을 하는 거였죠. 대표적인 예가 피보나치 시퀀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점화식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산수학 생성함수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